실력전성 연습 문제들이고요. 변곡점, 이계도함수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분하게 되면은 자연로브 x 그리고 더하기 1 빼기 1. 자연로브 x가 나오고 도함수는 지금 무리수가 아니라 1 그리고 y축 감소하다가 증가. 이계도함수 하면 x분의 1. 보시다시피 정의역은 양의 실수니까 정의역이 양의 실수인 이유는 로그 때문이죠. 요 로그 때문이니까 0보다 크다. 뭐 이제 내신 문제를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서술형 문제일 때는 증가표를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지금 0이죠. 그리고 1. 이때 도함수는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플러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플러스니까 여전히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겠느냐? 일단은 1일 때 얼마죠? 1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1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해서 이렇게 갈 때 문제가 0이죠. 0일 때 잘 보시면 0에서의 자극한 이게 지금 도함수잖아요. 0에서의 자극한이 도함수가 마이너스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y축이 쫙 붙듯이 하되 대입은 않는 정의는 되어 있지 않고 접선의 기울기는 거의 음의 무한대로 가까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가파르게 해서 이렇게 오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고요. 하는 김에 겸사겸사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뜻은요. 이 녀석의 뜻은 x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y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있을 때 둘을 연결합니다. 둘을 연결하는데 평균에서의 함수값이 함수의 평균 이게 함수값의 평균이거든요. 이것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다. 위로 볼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얘가 의미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래프 등은 들어가 있으니까 순간순간 선형, 직선이 될 수도 있어요. 특정 구간에서.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다 이거죠 결국.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하고 뭐 기본적인 거 훈련하는 거니까 고난이도 문제는 다음 영상들에서 이거는 기본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다는 얘기죠. 이러려면 a sin x가 마이너스 4보다 항상 이상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여 주니까 a의 크기가 4를 넘지 않는다고 하면 얘가 아무리 작아도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뭐 4 혹은 얘가 4 얘가 마이너스 1 그때보단 이상이 되니까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죠. 따라서 a 범위는 이렇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건데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하셔서 잘 묻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x가 있고 y가 있어요. 비율 문제입니다. 비율 q 대 p 비율. 그러면 이게 위로 볼록인 걸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면 되죠? 일단은 찍 그으세요. 찍 긋고 얘를 표현해 줍니다. 이 점은 p 더하기 q가 1이니까 px qy 그리고 얘는 fx 얘는 fy라고 할 경우 px 플러스 qy에서의 함수값 표현하고요. p 더하기 q는 1이니까 pfx qfy 해서 이게 만약에 이게 더 크다면 위로 볼록 즉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은 거 등호는 선형 직선이란 뜻이고요. 얘가 더 크다면 함수가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으로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걸 뭐 젠센 부등식, 여기서 일반화시키면 젠센 부등식이라 하는데 그 젠센 부등식과 이기함수 부호, 젠센 부등식 몰라도 되는 얘기긴 한데요. 뭐 경시했던 학생들은 조금 들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 부등식에서 이럴 때와 이럴 때와 이럴 때 이기도함수와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다음 주제는 이계도 함수를 의 부호를 통해서 아래로 볼록일 때 그 아래로 볼록인 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래로 볼록, 접선의 길이가 증가하는 이러한 함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 변화율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x값이 커지면 a분의 fa, 여기가 a라고 잡고 뭐 원점 표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 b와 fb 빼기 0,0, 이게 얘 기울기보다 크니까 우리가 그냥 쓰면, 이거는 뭐 수능적 사고방식인데, 그러나 이제 서술형 표현에서는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술형 표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미분을 해요. 몫의 미분을 하게 되면 분자 올라가고 분모 올라가고 분자부터 미분하는 거죠. 그리고 얘 미분되면 fx, 자 이제 0보다 큰 거 알았으니까 분자에 있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분자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이거 동사 아닌가? 분자에 있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리고 그 녀석을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다시 한번 미분하면은 얘 미분하면 f 도함수 x f 2 도함수 미분해서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x가 0보다 큰데 에서라고 했고, 얘는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h 도함수가 0보다 큰 거고 h0은 0이니까, 즉 h 함수가 증가 함수죠. hx가 증가 함수잖아요. h0일 때 0인데 h0일 때 0인데 확인되죠? 0이고 0집어넣으면 0이니까 hx는 증가 함수니까, 그래서 hx는 0보다 크다. 그럼 hx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 범위에서 h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럼 g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증가함수로서 gx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나? g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증가함수다. 증가함수. 도함수부. gx의 도함수 부호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다. 이 범위에서 도함수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다. 그러면 gx가 얘니까 해결이 된 거고요. 자, 변곡점 문제 얘기할 때 참 예시로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미분하는 연습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무리수 2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좋고. 자,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자, 약제로 쓸게요. 코사인을 C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은 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럼 곱셈 미분에 의해서 여기부터 미분하면 얘네 n-1에 마이너스 사인, 사인 제곱, 일단 쓸 것부터 쓰고 해야겠구나. 얘 미분되면서 코사인의 n-2승 되고, 이제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얘랑 만나서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런 이거야.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코사인 되니까 코사인 되면서 n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을려나? 이렇게는 n의 n-1에 코사인의 n-2승, 그리고 마이너스 묶읍시다. n제곱 빼기 n, 그리고 빼기 n이면 더하기 n, 코사인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코사인의 n-1로 묶어요. 코사인 n-1를 묶으면 n의 n-1를 남고, 그 다음에 n제곱에 코사인 제곱이 될 텐데, 어차피 범위 내에서 얘는 플러스일 거고, 얘를 본다고 하면 코사인 제곱이 n제곱에 n의 n-1인가?
그러면 결국 n의 n-1 상수함수 1보다 작은 거. 코사인 제곱은 아마도 그래프 이런 모양일 거고. 잘못 그렸다. 비록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렇게 될 거고 1보다 작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변곡점 여기겠네요. 여기 부호 변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변곡점에서 y좌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의미를 정확히 잡아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n분의 n-1과 코사인 뭐라 그럴까? 코사인 제곱 x가 n분의 n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가 n분의 이거 약분한다 그랬지? 이 상수함수와 만날 때의 x를 세타로 가자 하고 이걸 변곡점이 나올 때의 뭐라 그럴까? x값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저는 an을 물었잖아요. y값을 물었으니까 그래 잠깐만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얘가 an이니까 얘는 an의 n분의 1승인데 그때 코사인 세타는 루트네요. 루트죠. 루트 n분의 n-1이구나. 여기까지 잡아줘야 돼요. 여기가 x고 그 결과물이 y고 y좌표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무리수 2에 대한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a는 이 부분을 변형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n분의 1이죠. 그리고 n승을 보내야 되는 거 맞나? 참, 그리고 루트 있었잖아. 이거 루트 있었으니까 2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조심해야 되죠, 당연히. 무리수 2가 뭡니까? 무리수 2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뭐 세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어떤 각이 됐든 변수가 0으로 갈 때 이 부분이 0으로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0으로 가는 것이 뒤집혀서 나와야지만 무리수이잖아요. 자,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면 1 더하기 마이너스 n분의 1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0 막이 나지만. 그러면 그것이 뒤집힌 형태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n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네 해서 여기까지 딱 커트하면 이게 뭐죠? 다시 볼게요. 여기가 0으로 가는 꼴이어야 됩니다. 0으로 가는 꼴 맞죠?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었죠? 여기까지가 무리수 2예요. 그래서 무리수 2인데 뒤집었다. 2분의 1 씌워라. 그래서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게 무리수 2 연습하고 미분 연습하기 좋은 문항이에요.